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 좀 드는데요. 일단은 악재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의 탄핵 표결을 시작했다. 오늘 오전 중에 일단은 표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탄핵은 하원에서 통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잠할 줄 알았던 브렉시트, 이번에 보수당이 다시 승리하게 되면서 노딜 브렉시트까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악재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본업도 부실하면서 신사업에 진출한 코스닥 상장사들이 있는데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업들에는 반드시 투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기업들이 어떠한 상태로 신사업에 진출해서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군들은 최근에 주식 배당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주식을 배당하게 되면 주주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지만 성장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더 많이 확보한다는 장점은 있다라고 합니다. 주주를 달래고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주식 배당, 바이오 종목들에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자, 증시가 이제 살짝 가라앉는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어떤 그 단기 급등세 같은 경우들은요, 계속해서 상승을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분위기는 한껏 달가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제 조금씩 걱정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많이 올라서 걱정이 아니라 차익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되겠는가, 이런 눈치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팔고 있니? 아니면 조금이라도 팔 것 같다는 느낌,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부담스러운 느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매도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상승 장세가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단기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살짝씩 들어오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짝씩 들어오는 시점은 차익 매도에 대한 물량들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조정이 들어간 이후에는 더 강하게 나가버리는 수가 있죠. 이런 내용들은 주가가 살짝 들어올 때 매수가 얼마만큼 받쳐주는지, 또 매도가 얼마만큼 나왔는지, 이러한 수급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로서는 매도보다는 또 정황상 나타나는 부분들은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깊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같이도 알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다우지수가 일단은 하락세로 살짝 전환이 됐죠. 장중엔 계속 플러스 국면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장 막판에 후루룩 떨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느냐? 바로 결전의 날. 일단 하원에서 트럼프의 탄핵을 시작했다, 표결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지금 보면 이제 그 민주당과 트럼프 진영이 계속적으로 충돌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거고요. 왜 이 탄핵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계속 그 트럼프가 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나라 국가의 수장, 다른 나라에게 어떤 압박을 조금 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내용이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은 이제 흘리고 다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탄핵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탄핵 소추안 표결을 시작을 했고요. 하원에서는 이것을 이제 통과를 시킬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는 모습을 또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를 이기지 못하는 민주당의 최후의 발악이다. 뭐 이런 정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지금 보면은 이제 트럼프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전망이고요. 트럼프의 탄핵이 만약에 하원을 통과하게 된다라면 이것은 약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되겠죠.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탄핵을 받는다라고 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뭐 무역 협정에 대한 부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북 관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에 걸쳐서 막 그냥 벌려놓았던 모든 일들이 다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트럼프가 만약에 탄핵이 된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정권 자체가 뒤집어질 수 있겠죠. 민주당 쪽으로 다시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그런 후폭풍은 상당히 클 수가 있겠죠.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다. 또는 재선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서로 뭐 양 진영이 아주 강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공화당 후보가 그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일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권이 뒤집어질 수 있는 이런 탄핵안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뭐 확실히 악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탄핵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성이 없다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라는 것이 하원 이후에 이제 상원까지 통과가 돼야 되는데 하원은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상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공화당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하원 같은 경우는 통과가 되더라도 상원에서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탄핵이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내년도 재선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여론 인기몰이다. 네, 뭐 트럼프의 어떤 인기를 깎기 위한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공화당이나 트럼프 쪽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탄핵 이슈 같은 경우가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좀 만들어냈다라면 이런 이슈가 이제 끝나서 탄핵 없어 라고 이제 확정이 되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상원에서는 통과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또 정치적 입지를 좀 단단하게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시장은 뭐 별로 걱정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하원을 통과할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약간의 불안감은 좀 조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시장이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근거적인 부분들을 제시한 것이 뭐냐면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커졌다 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이가 커졌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뒤집어졌다가 아니라요. 단기 국채금리와 장기 국채금리의 어떤 그 간격이 더 벌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더 커졌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1.9%까지 커졌어요. 그래서 1.89에서 1.92로 0.03%포인트 높아졌고요. 대신에 이제 단기적 2년물 국채금리가 1.63으로 그냥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장기적 국채금리가 높아져가는 상황, 이것은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의 경기 어떤 불안감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탄핵에 대한 우려감들은 정치적 불안정으로 남아있지만 경제적 지표라든지 이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 쪽에서 나타나는 악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인데요. 영국의 존슨 총리가 20일 날 브렉시트의 법안을 하원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유럽연합 탈퇴 협정 법안인데요. WAP라고 하죠. 요것을 이제 탈퇴 협정 법안. 이 탈퇴 협정 법안이라는 게 뭐냐면 탈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합의안을 써놓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합의안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이제 그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이제 브렉시트 그냥 노딜로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이런 노딜에 대한 법안 자체가 의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거부가 됐었죠. 거부가 되면서 노딜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없어졌다. 즉 연기가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소프트 브렉시트가 되느냐 아니면 아니 뭐 그냥
이 브렉시트 자체가 없어지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봤는데 이번에 총선에서 다시 보수당이 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그냥 또 다시 이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위협이 다시 다시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내년 7월 달까지요. 유럽연합은 그 영국하고 다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합의냐면 브렉시트에 대한 기간을 다시 연장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즉 한 차례 정도는 2년 정도를 더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 허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까지 이 부분들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영국에서는 이제 그런 거 없이 2020년 말까지는 그냥 무조건 끝내야 되겠다. 네, 합의를 무조건 끝낸다. 그래서 합의가 만약에 안 된다면 그냥 노딜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것이 뭐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연기가 내년 1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된다라면 이 노딜 브렉시트도 또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존슨 총리는 이 법안을 20일 날 영국 의회에다가 제시를 하게 되면서 다시 여기에 대한 그 통과에 대한 가능성을 또 크게 만들어내면서 위협이 다시 생겨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브렉시트를 일단은 뭐 당장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브렉시트를 하는 부분들은 이제 뭐 노딜로 가는 것은 이제 최대한 막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영국과의 FTA 다 체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만 아니면 된다. 소프트 브렉시트만 되면 된다. 뭐 나머지 문제들이야 지금 영국 EU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다라면 당장 이것도 뭐 큰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삐걱대면서 서로 간의 이견 차이를 통한 그런 노딜 브렉시트가 나와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국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영국과 EU 또는 EU와 전세계 또는 EU와 전세계, 영국과 전세계 이런 형태의 어떤 무역 협정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불안감을 크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물론 내년에 걱정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러한 부분들도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트럼프의 탄핵과 영국의 브렉시트 우려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가 조금 약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이 조금 관망하자 이런 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것도 일단 잘 보시면 꼭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에 대한 차익 매도 또는 숨고르기, 쉬어가기 이런 형태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본업도 부실하면서 신사업에 진출해서 수익을 못 보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5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는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일단 신사업 진출하게 되면서 민폐를 끼치고 있다. 자, 스타 모빌리티 같은 경우,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도 잇따라서 신사업에 나섰는데 본업도 부실하면서 신사업에 진출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연속 적자 그리고 5년 연속 적자가 되면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쪽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실 기업이 신사업에 진출한다라는 것 자체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업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쪽으로 가고 싶다. 새로운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치킨집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치킨집이 장사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치킨집 하지 말고, 이제 곱창집으로 전환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즉, 이 상황은 뭐냐면, 비슷한 요식업이잖아요. 치킨 말고 곱창으로 하는 이제 어떤 메뉴의 변경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계 업종이다 그러면은 이 기계 장비 쪽에서 부속품 쪽으로 이렇게 간다거나 뭐 이렇게 좀 업종을 약간 살짝만 전환하는 부분들, 즉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가면 괜찮은데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갑자기요. 네, 나는 뭐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인데 갑자기 뭐 어떤 환경 기업, 기계 설비 쪽으로 간다든지, 네, 지금 셀루메드가 그렇죠. 의료기기 제조업체인데 환경 플랜트라든지 건축기계 설비 쪽으로 가는 기업이 되는 거고요. 뭐 그 다음에 스타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FPCB, 즉 전자회로기판에 대한 그런 기업인데
갑자기 카시어링이라든지 렌터카 쪽으로 진출한다든지, 네. 그 다음에 알티캐스트는 디지털 방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주차 솔루션 쪽으로 넘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약간 뭐 좀 안 되는 것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갑자기 뭐 그 농사기업이 바이오로 간다든지, 뭐 이런 갑자기 뜬금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연속적이지 못한 것들, 연관고리 전혀 없는 것들. 내가 치킨 가게를 하다가 갑자기 뭐라 그럴까요? 치킨 가게가 말고 뭐 소매점을 한다든지, 네, 무역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 전환됐을 때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왜 쓰냐면,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적인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또는 신규 상장을 통한 어떤 자원 확보죠. 네, 우리 신사업에 진출하니까 돈이 좀 필요합니다. 유상증자를 갖다 때린다거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장의 인기에 편성한 거죠. 바이오가 막 이렇게 인기를 끌어가지고, 막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바이오 쪽에, 신사업 진출합니다. 그래갖고, 테마를 끌어가지고, 쫙쫙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주가 상승을 노리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언급해드린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뭐, 본업도 뭐 그렇게 크게,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신사업 진출하는 기업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상장사 쪽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재무제표라든지 또는 신사업을 진출하더라도 본업과의 어떤 연관성, 시너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이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는 상태라서 더욱더 투자의 매력은 줄어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확보를 확인을 하시고 투자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종목군들이 주식을 배당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주식 배당. 사실 이 주식 배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선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좋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좋아요? 현금이 좋습니까? 현물이 좋습니까? 왜, 선물 같은 거 이제 생일날도,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이도 생일이어서, 제가 이제 생일 선물 뭐 줄까? 그랬더니 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을 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죠. 요즘에는, 이게 이해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뻔한 내용들, 그냥 현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일상적 문화가 된 것 같은데, 그만큼 현금을 주게 되면, 받은 사람으로 입장으로 하여금 쓸데없는 선물을 방지하고, 또, 그 현금을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식 배당 같은 경우도 그다지 썩 좋지 않아요. 에이, 주식 뭐 필요 없어. 에이씨. 나중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더 좋은 게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현금이 좋아. 그 현금으로 니네 주식을 더 사든지 아니면 뭐 다른 주식을 사든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만약에 10,000원짜리 기업인데 이게 20,000원까지 갈 거야 라고 생각되는 기업이라면 주식을 받는 것도 훨씬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식을 추가적으로 더 발행하게 되면서 뭐 주당 뭐 0.03주, 0.05주 이런 식으로 주식 배당을 해서 주주들에게 나눠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 배당을 하게 된다라면은요, 일단은 배당락이 들어갑니다. 왜?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배당락을 들어가게 됩니다. 대신 현금 배당을 하는 기업들은 배당락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배당락 들어가도 나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이 주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기업의 주가가 더 많이 성장했을 때는 일반 현금 배당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현금 배당은 뭐 4% 나오면 고배당이다 해가지고 딱 만족할 수 있겠지만, 주식 배당은요, 배당락이 만약에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주식이 나중에 10% 20%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수익률은 배당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일단 어떤 장점들이 있느냐면, 지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현금 배당을 이렇게 주게 되면 현금이 일단 나가잖아요. 근데 주식을 배당하게 되면 일단 주식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현금 지출이 없어진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을 주는 상태가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이 되는 거죠. 재원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주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더 많이 올라갈 거야. 현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앞으로 우리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 건데 라는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조금
마음이 좀 달래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뭐 그런 정도인데, 글쎄요,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에만 이렇게 집중되는 부분들은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주들이 워낙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그런 어떤 가능성, 미래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투자를 해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주식 배당해놓고, 네, 그 상태로 갈 것이다. 기대감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에서 현금 배당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성이라는 이런 부분들, 즉 주주들에 나눠줄 만한 어떤 수익성이 나오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실제 뭐 적자에 이렇게 시달린다거나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배당이라는 부분들을 좀 받아야 된다라면 현금보다는 이제 주식적으로 주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리고 뭐 이제 손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뭐 주식 배당이고 현금 배당이고 간에 이제 다 안 줘도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식이 또 새로 발행이 되면 자본금이 또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네. 회사 입장에서 주식 배당이라는 것은 현금을 이렇게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자기 기업들이 뭐 자본금을 확충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자금으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라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어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바이오 종목군들이 주식 배당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라면 진짜로 주식을 받는 것이 현금 배당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이긴 한데, 그것들이 전부 다 바이오 종목군들에 거의 몰려 있다라는 것이 약간은 조금 찝찝하다? 네, 그렇게 좀 판단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약세를 좀 보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트럼프의 탄핵 표결, 하원을 통과할 것이다 라는 전망 여기서 나왔다.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불거져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사업의 효과를 못 보는 코스닥 상장사들, 이제 본 사업과 신사업의 연관고리가 별로 없고 또 별로 이제 빛을 못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 전혀 생뚱맞은 그런 사업들을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은 믿을 게 못 된다.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바이오 종목군들이 최근에 주식 배당을 많이 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재원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 주주 입장에서는 더 성장했을 경우에 배당을 더 많이 받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에 많이 몰리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값이 비싸지만 그 가치를 생각하면 비싼 것도 아니면서 성장 속도가 빠른 주식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 왜냐하면 그런 주식이 시장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성장 가치주예요. 네, 가치가 있으면서 성장 속도가 빠른 기업들 찾기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을 매수해 놓게 된다면 편안한 주식 투자와 빠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약간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거나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단기 조정이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동안 살려고 고민했다가 포기할까 생각했었던 기업들에게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어떤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 잘 체크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은 상승 추세의 움직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